출퇴근 시간마다 빵빵 경적 소리로 가득한 서울의 광경. 바쁘게 직장으로 학교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엔 모이고 모이고, 퇴근 시간엔 흩어지고 흩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똑같은 길을 지나더라도 시간대에 따라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 통학 시간을 예로 들어볼까요? 출근 시간에 1시간이 넘어갔던 등굣길은 늦은 저녁엔 40분 남짓한 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렇듯 서울의 중심은 아침에 가득 채워졌다가 밤이 되면 텅 비어버립니다. 도심으로 향하는 도로는 매일같이 막대한 이동량을 감당해야 합니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같은 곳으로 향하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입니다. 도로의 스트레스는 도로 위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제는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교통 문제. 하는 수 없이 안고 가야 할 문제일까요? 도로 개편, 교통량 통제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 교통량 자체를 줄이는 건 불가능한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서울을 너무 큼직큼직하게 오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큰 블록, 상업지역 큰 블록, 하나의 용도에 특화된 거대한 공간을 우리는 널뛰듯 이동해야 하죠. 그렇다면 서울을 쪼개요? 서울을 더 작은 도시로 만들면 어떨까요? 쪼개서 작아진 각각 공간의 용도를 다양화하는 겁니다. 각 공간을 차 필요 없이 두 다리만으로 충분히 오갈 수 있도록 말이죠. 널뛰듯 이동할 필요 없이 나의 집 근처에 필요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간들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을 여러 개의 육각형으로 쪼개보았습니다. 나의 생활 권역 안에서 기본적인 인간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도시. 자족도시. 토지 용어에서 자족이란 토지 이용이 일자리, 사업 영역, 주거 영역, 녹지 문화 여가, 굳이 서울 밖을 나가지 않고 자족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중심부엔 녹지, 수변 공간을 두어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지 공간을 형성해 봅시다. 주변부에는 주거, 의료, 교육, 일자리를 보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배치해볼까요? 그리고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에는 외곽도로, 지하철을 이용한 순환도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해보면 이러한 모양이 완성됩니다. 도시 안의 더 작은 도시인 육각형 도시를 통해 서울시 내 보행 일상권을 확립해 보아요. 이 보행 일상권은 환경과 사람을 위한 녹지, 일하기 위한 상업 공간, 휴식하기 위한 주거 공간과 문화 공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굳이 서울 밖을 나가지 않아도 육각형 안에서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구축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존에 특화되어 있던 기능적 특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육각형 한 칸에 다채롭게 꾸미는 겁니다. 대형 병원이 근처에 있다면 의료 기능을 살려 의료기기를 연구하는 상업을 활성화하고, 문화시설로 유명한 구역이라면 문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구역을 보행 일상권 내에 마련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이크로 서울! 교통량 감소 이외에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보행 일상권이 형성되어 탄소 배출이 줍니다. 또한 아주 작은 독립적인 체계를 이루기에 자치력이 커집니다. 시민자치의 관점에서 시민들은 도시정책 결정에 적극적 참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도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재해 예방하기도 쉽고 회복력도 커집니다. 과연 이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수도는 도심이 하나지만 다행히 우리 서울은 도심이 여러 개인 도시입니다. 영등포 여의도, 한양도성, 강남. 서울은 자족도시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고 미래가 유망한 도시지요. 왜 학교를 공공공간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공공장소화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위해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약자가 사용하기 좋으며 많은 주거 공간에서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나 언제든 다시 학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간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학교를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특히 노인분들에게 쉽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으로 마련한다면 인구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녹지 공간도 쉽게 양질의 공공장소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자원입니다. 현재는 아파트 주민들의 전유물이지만 서울의 자족도시와 아파트 녹지 공간이 만난다면 서울 시민 누구나 양질의 녹지 공간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족적 도시를 위해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행정적 문제, 정치적 문제 등이 있는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리에 뿌리는 시간을 주어 담읍시다. 그 시간에 공동체 간 긍정적 에너지를 주고 나눕시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100년 후 이랬으면 진심으로 좋겠는 서울시입니다.